오늘 이 시간 딜사이테스 올레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전자닉스에 힘입어 유가증권 시장은 버티고 있는데 이 코스닥이 매도 사이드카가 오전에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전략 어떻게 짜봐야 할까요? 네, 오전 시장을 보면요, 코스피, 코스닥 엇갈린 흐름 속에서 등락을 좀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의 이제 동반 매도세에 5%가 넘는 하락을 보이면서 장중 한때 이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된 반면에요. 코스피 지수는 대장주인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이제 전날에 뉴욕 증시에서 이제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소비 제도 부진 영향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고평가나 성장주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매도 출하가 지속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일 이제 SK하이닉스 주주환원책 발표와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삼성전자 주주환원 기대감이 좀 맞물린 상황이다 보니까 좋은 흐름이 유지 중에 있지만요.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어떻게 보면 삼성과 닉스 수급 쏠림에 의한 조정이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큰 그림을 보면요.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과 이란의 이제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다 보니까 유가는 다시 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아직까지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24일 날 이란의 이제 경제 제재에 대한 소식들까지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쏠림은요 좀 더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서 반도체 소부장이나 아니면 AI 클라우드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번 눌림길을 한번 좀 열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매 관점은 유효한 만큼요. 눌림치 저가면서 찬스도 열어두시고 오후장 반등을 좀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뉴욕 증시에서 이 금리 상승 그리고 빅테크가 위축되었다라는 소식 속에서 코스닥이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자닉스는 주주 환원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 소화하면서 쏠림 현상이 있고 지금 그게 오후장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반도체 섹터, 라이브 섹터로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주주 환원 뉴스를 소화하면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섹터 또 어떻게 진단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전일 이제 SK하이닉스가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등 이제 파격적인 주주 환원책을 발표하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평은 오늘도 좀 지속되고 있는데, 글로벌 IB들도 연이어서 이제 SK하이닉스 매수를 외치면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삼성전자는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한방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최소 이제 110조 원에서 150조 원 안팎에 달하는 이제 우리나라 상장사 역사상 이제 최대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패키지 발표를 앞두고 이제 전 세계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 따른 압도적인 현금 창출력과 대규모 특별 배당, 그리고 이제 파운더리 단가 인상과 또 요번에 최근에 AI 냉난방 건조 신사업까지 우리나라 이제 증시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게 사실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의 퀀텀 점프 모멘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숙하게 면밀히 살펴보면은, 우선 이제 전에 하이닉스가 40조 원대 주주환원을 내놓은 데 이어서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150조 원에 달하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신규 주주환원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빠르면 오늘 나올 수도 있고요. 어제 이제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장 마감 후에 발표했다시피 오늘 한번 장 마감 후에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기는 한데요. 우선 이제 메모리 슈퍼사이클 진입에 따라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38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년 현금 흐름이 한 263조 원에 육박하다 있다 보니까 사상 최대 현금 창출력을 바탕으로 이제 대규모 일회성 특별배당과 자사주 매각, 그리고 매입, 소각이 유력시 되고 있죠. 현재 이제 PER의 한 4배 수준에 머물고 있는 극심한 저평가 상태에서 이번 역대급 주주환원의 이제 주가를 순식간에 다시 한번 30만 원대로 안착시킬 강력한 좀 재평가, 속내가 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서 5년 장기 공급 계약을 요구할 만큼 메모리 반도체 기근 현상이 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신규 팩 완공까지는 최소한 3년 정도 걸리는데 공급 부족이 이제 장기화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한 817% 상승은 이제 112조 원, 그리고 이제 메모리 영업이익률은 한 D램이 한 83%, 낸드는 한 71% 정도 이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4나노 등 첨단 파운더리 서비스 가격을 최고 15% 이상 인상을 하면서 이제 평택 생산 라인의 100% 풀가동하는 등 이제 파운더리 사업부까지도 4년 만에 이제 흑자 전환을 성공해서 이제 전사적 수익성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레벨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AI 인프라 시장의 새로운 병목으로 떠오른 이제 열시키기 시장을 정조준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광주 사업장에 37년 만에 이제 대규모 신규 투자를 단행을 했는데 독일 자회사 이제 플렉트 그룹과 함께 이제 AI 데이터 센터 핵심 전력 절감 기술인 액체냉각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2035년에 1,680조 원 규모로 폭발할 수 있는 이런 글로벌 냉난방 시장을 선점을 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뿐 아니라 이제 DX 부분에서도 독보적인 차세대 고수익 성장 엔진을 장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차트를 보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좀 강하게 눌림이 있었죠. 이번에 20만 원대 터치 후에 반등 흐름이 강하게 붙어준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주저하는 기대감과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외인 기관의 매수세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거기다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이평 정배열 초기 구간입니다. 눌림 이후에 정배열 초기가 다시 한번 만들어진 상태에서 수급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레이션 리레이팅 구간 진입과 함께 이제 단기 박스 구간이 한 29만 원 정도 되죠. 앞서서 접전이 가장 강하게 일어났던 구간들 얼마나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지 여부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일 만약에 주주환원책 발표가 나온다면은 요번에 이제 29만 원 돌파 이후에 추세 이제 다시 돌려나가면서 최고점 38만 원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삼성전자는 이제 SK 하이닉스를 압도하는 역사상 최대 주주환원책과 거기다가 이제 메모리나 파운더리, HVAC 등 이제 전 사업부의 폭발적 실적 성장이 맞물린 최고의 타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완벽한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 긍정적인 재료들 한 번씩 다 짚어주셨습니다. 주주환원, LTA,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이 파운드리 사업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이슈까지 함께 챙겨주셨는데요. 차트까지 함께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 공략주 AS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 반도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8월 4일에 말씀을 드렸고 최고가 수익률 45% 넘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추가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솔릭 속에서 그 외 섹터들은 사실 쉬어가는 모습에 있습니다. 근데 항상 시장은요, 변화를 주기 시작하려는 초입 단계에서 움직임을 만들어가죠. 그래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저희가 40% 넘는 수익을 안겨주었고, 이번에 또 눌림목 구간이 다시 왔다 보니까 확인이 한 번 더 필요한 구간인데요. 투자 포인트부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HBM에 집중한 상황에서 범용이나 레거시 메모리 이 공급 부족의 반사이익을 완벽하게 독점한 게 바로 제주 반도체입니다. LPDDR이나 낸드, MCP 기반의 이제 저전력 메모리, 팹리스 경쟁력으로 IoT나 산업용 틈새 메모리 시장을 완벽하게 싹쓸이하면서 이제 강력한 실적 모멘텀을 구축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퀄컴 서플라이어나 서밋 초청과 함께 이제 5G IoT용 이제 LPDDR5 인증도 획득을 했고요. 차세대 LPDDR5X 인증도 순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미디어텍의 5G 레드캡 칩셋 태양 LPDDR4X MCP 인증까지 연이어 터뜨리면서 이제 글로벌 통신이 이제 팹리스 시장을 완벽하게 접속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전장이라던가 휴머노이드 로봇 확대로 필수 저전력 메모리 탑재량이 급격히 폭증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언제 치고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핵심들 중 하나인데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솔림 속에서 조정은 있었습니다만은 눌림목 구간을 잘 만들어주는 모습입니다. 항상 저희가 기술적으로 볼 때는 이제 올라갈 때는 거래대금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리고 조정 나올 때는 거래대금이 좀 줄어들면서 이 구간에 어떤 수급 주체가 좀 매수를 하느냐를 좀 보셔야 되는데 여전히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이 좀 끌고 가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의 매수세는 여전히 좀 붙어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좀 이제 솔림 흐름 속에서 다른 종목분들이 쉬어가는 구간이지만
보시다시피 3일 연속 양봉으로 이렇게 좀 눌림이 있더라도 매수세가 붙어주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되돌림 흐름이 나아진다면은 다시 한번 단기 이제 박스 돌파를 하면서 추세를 전환해 나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요번 되돌림 구간 9만 원 돌파 전에는 눌림목 매수 타이밍을 좀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이번 되돌림 구간에 반도체 호황, 낙수효과 효과가 그달에도 전달이 되면서 국내 팹리스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함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라든가 차량용 반도체, 사물 인터넷용 메모리 등 수요처가 빠르게 확대되는지 확인하면서 정구 돌파 넘어서 추세로 이어질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추가 전략 챙겨봤습니다.